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경북 전체는 줄어든 반면에 포항은 늘었습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 범위를 두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 여객선 터미널 등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6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 격리 환자가 7명으로 모두 서울과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7명의 자가 격리자 중 포항에는 4명이며 기존 격리자와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한 뒤 퇴원한 환자가 포함됐습니다. 경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28명으로 어제 66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된 10대 의심 환자의 2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퇴원 조치됐고 자가격리 대상자 14명이 잠복기를 넘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 선정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한 업체 직원은 서울 삼성병원에 진료차 다녀왔지만 보건소에서는 증상이 없어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해당 회사에선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격리했습니다. 병원만 다녀와도 의심자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건소 지침대로 안 하고 집으로 자가격리를 시켰다 이거죠. 보건소는 메르스 지침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니터링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기가 최대 2주인데 그 기간 동안에 메르스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조금이라도 환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여기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작하면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울릉도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해 포항과 강원도 묵호, 강릉 여객선 터미널 3곳에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고열 환자가 우선적으로 색출을 하게 되니까 울릉도 내에서 이거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입항하기 전에 색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바깥에 항에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메르스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포항과 김천, 안동의료원을 의심자 진료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며 선별 진료소도 18곳에서 주말까지 35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도 내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66명에서 오늘부터 2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구미 지역 학생 3명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변 학생 24명이 능동 감시 대상자에서 해제됐고 자가 격리 대상자 14명이 메르스 잠복기인 14일이 경과됨에 따라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어제 새로 의심 환자로 격리된 50대 여성을 포함해 의심 환자 3명과 자가 격리 19명, 능동 감시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메르스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포항과 안동, 김천의료원 3곳을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가 의심될 때 상담은 보건소, 진료는 세계의료원, 치료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전담하는 진료와 치료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친환경 농업을 대표하는 죽장 상옥 슬로우시티의 추진위원장이 갖가지 불법을 저질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포항시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직 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이자 영농조합 대표인 서모 씨가 임대한 국유림입니다. 서 씨는 지난달 초 이곳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밀반출할 생각으로 멋대로 가지를 잘라내고 일부는 자신의 농장에 옮겨 심었습니다.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 100여 그루가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가는 등 크게 훼손돼 있습니다. 심는 모양이는 하다 보니까 나무가 차는 게 몇 개 있더라고. 그러면 욕심이라다. 인접한 국유지에 있는 서 씨 소유의 축사입니다. 2년 전 폭설로 축사가 무너져 바로 옆에 다시 지은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서 씨의 농장, 넓은 사과밭 안에 큰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역시 시유지의 무단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밭과 인접한 시유지를 불법으로 깎아내 사용하는가 하면 임대한 시유지를 멋대로 훼손하는 등의 갖가지 불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시효 그런 게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시에서도 그걸로
서 씨의 이런 불법 행위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썽이 일자 포항시는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용은 들었고 현장 좀 다른 이제 합동 단속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영농법인 대표의 오랜 불법이 속속 드러나면서 포항시도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포스코의 화력발전 설비 교체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상공의원 50명 명의의 성명서에서 포항상인은 1조 원이 넘는 투자와 연인원 11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는 포스코의 화력발전 설비 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철강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부 등 행정부처의 지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자정부터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합니다. 동경주 대책위원회와 보상안에 정식 합의했기 때문인데 정작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동경주 대책위원회, 경주시는 지난 8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1,310억 원의 상생협력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 특히 동경주 주민들의 안전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양북과 간포읍 대표만 참가했고 양남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양남면에서는 지난달 합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시한 반쪽짜리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해놓고는 소재지에 있는 제일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도 확보 못하면서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한수원이 요식적인 절차로 합의안을 졸속 처리했고 최양식 경주시장도 시민안전은 외면한 채 친원전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대표자 몇 사람이 가합의안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 요구는 국가에 의해서 떠밀려지는. 반면 한수원은 합의에 문제가 없다며 오늘 밤 자정부터 월성 1호기 원자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임계 승인을 마쳤고 발전기 성능 시험과 개통 병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전기를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경 20km 이내 아직도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원전을 친환경 전원이라고 홍보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년 전 수립된 6차 전력 계획 당시 한수원이 신고리 7, 8호기 건설을 영덕 1, 2호기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지금까지 유보하다가 갑자기 확정한 것과 영덕이나 삼척에 2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정부의 7차 전력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정의 행동은 이번 7차 전력 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산업계 입김이 반영된 밀실 논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국민 정서를 반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의 하수도 요금이 다음 달부터 평균 50% 인상됩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5,230원에서 6,490원으로 24% 오르고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도 최대 67%까지 인상됩니다. 경주시는 현재 하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의 20%에도 못 미쳐 재정 부담을 겪어왔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8월 1일 부가분부터 현행 3,000원인 주민세를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6년 동안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한 데다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상당수 지자체도 지방재정 확충과 정부 시책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박문화 도의원은 불합리한 도시기본 계획안을 수정할 용의와 행정구역 통폐합 의향을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996년 승인받은 포항시 도시계획 인구는 2011년 70만 명, 2020년 85만 명이라며 현재 출산율로 미루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만큼 도시기본 계획안을 수정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또 공무원 수도 포항시와 인구가 비슷한 옛 창원시는 15개 읍면동에 1,486명인 반면에 포항시는 30개 읍면동에 2,003명이라며 읍면동 통폐합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할 의향을 질의했고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에 도가 적극 나서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 참여 예산 네트워크는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 무산으로 100억 원대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포항시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포항시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입지를 선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박승호 전 시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자본금 300억 원 중 금융비용 등으로 171억 원을 이미 써버려 최대 투자기업인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 보였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해무의 유입으로 일부 해안과 내륙에 안개 소식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좁아지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4도, 포항 경주 17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 포항 21도, 경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다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 현상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관광객 32살 이모 여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대구에서 온 관광객 이 씨가 술에 취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54살 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45살 이 모 씨에게 격분해 경주시 매동읍 입실리의 주택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 씨를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 북부경찰서는 보호,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를 운영해본 결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양덕동 LH 입구 사거리에서 570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는 등 포항시 내 119곳에 설치된 겸용 좌회전 신호로 연간 56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예상보다 효과가 크다며 올해도 15곳에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각종 위원회가 131개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위원회는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131개 위원회 가운데 물류정책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